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의 원룸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월에 서울 원룸 평균 전세 가격은 전달 대비해서 2.1% 정도 올랐는데요. 특히나 강남권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초구가 2억 3,87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로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까지도 2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처럼 전세 가격도 오르고 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매매 거래량도 줄어들고요.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청약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주택 청약 가입자 수는 한 달 전보다 14만 명이나 늘어났고요.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2,5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고 매매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역시나 믿을 건 없다, 청약밖에 없다 하시면서 좀 마음도 급해지시나요?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의 길을 그 부동산 시그널에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그 오전에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이 부동산 TV를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좋은 흐름 찾아가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올해나 내년 초에는 무주택자들에게 어떤 그 주택에 대한 어떤 기회가 계속적으로 좀 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늘도 파랗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도 좀 맑고 파란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시그널 살펴볼까요? 네, 이제 그 7월 10일 날 대책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가격이 호가가 갱신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호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달 또 9월 달 어떤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데이터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계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8월 주택 매매 거래는 8만 5,272건으로 전달인 7월 14만 1,419건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것에 비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현상이 향후 주택가격 하락의 시그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 매매 거래량에 대해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그 주택을 좀 구입하고자 하는 1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어떤 타이밍이 올해인지 아니면 내년인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 7월 10일 날 발표라든가 8월 달에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거래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감소한 건 맞는데 이 가격에 대한 효과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 신고가, 즉 계약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하죠. 계약 거래 신고를 하고 또 잔금 지급일 이게 이제 30일 내에 이루어지거나 60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잔금 지급일까지 좀 기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뭐 빠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명절이 좀 지나고 나서 한 10월 중순쯤에 나오는 한국감정원에 대한 아파트 거래 평균가가 아마도 지금 아마도 아파트에 대한 하향에 대한 어떤 안정세를 좀 보이느냐 안 그러면은 호가를 반영해서 가격의 상승을 멈추지 않고 오를 것이냐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거래량 자체가 크게 아직까지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신고가에 대한 어떤 그 호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조금이나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월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표시가 이제 20년도에 이제 나와 있는 거래량인데 실질적으로 8월 달 또 9월 달 지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 자체는 좀 크게 감소한 걸로 좀 보입니다. 하지만 강남 사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래 신고, 즉 계약에 대한 거래 신고에 대한 그 호가 자체는 크게 그 둔화되거나 하는 영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어떤 그 폭 자체, 비율 자체는 좀 더 그 멈추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 아직 남아 있다. 또 지금 현재 그 법인에서 나오고 있는 그 물건 자체가 많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그 강남 서울 쪽에서 나오는 법인에 대한 어떤 물건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10월 중순쯤에는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9년도, 18년도 또 5년째 어떤 평균 거래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20년도에 나오는 거래량이 많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평균 거래량에는 좀 크게 치솟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9월달, 10월달 나오는 이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8월달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입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크게 주택 거래량이 늘었고요. 또 20년도에 들어서도 주택 거래량은 현재 그 수준에 좀 육박을 하고 있는 좀 모양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7월달, 이 8월달에 나오는 이 물건에 대한 거래량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추세를 좀 변모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지수에 대한 변동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매매 지수 변동률이 변동폭, 즉 1주간, 2주간의 어떤 변동폭을 또 반영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한 달에 대한 평균율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서울 지역을 보시게 되면 2020년 8월 달과 9월 달 약 한 2주 동안의 어떤 격차를 보게 되면 거의 상승률 자체의 변화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이 거래량 자체가 없고 현재 그 계약, 즉 잔금이 돼서 소유권자등기 하는 단계까지 또 접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에 대한 어떤 거래 신고, 즉 계약에 대한 신고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파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나오는 실질적인 어떤 지수 변동률을 봐야지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어떤 지수에 대한 평균 변동률을 보게 되면
이 상승폭 자체는 크게 상승폭은 없지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변동률 자체는 상당히 적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10월 중순까지 가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실거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년 6월 달 같은 경우도 물건이 좀 나와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그 세금에 대한 어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6월 달까지 물건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물건이 쏟아지게끔만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년 6월 달까지는 좀 더 아파트를 좀 더 관망을 하고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오히려 강남 쪽이라든가 이 강남 사구 쪽에서 실거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분양이 아니고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년 6월 달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물건에 대한 어쨌든 간에 물건이 나와야지만 아파트의 가격이 변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에 대한 변동률입니다. 이 전세 가격에 대한 변동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매매 지수의 어떤 변동률을 반영해 주는 것은 전세가에 대한 어떤 변동률인데요. 이 전세가에 대한 변동률도 크게 지금 현재 그 변동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 자체가 없다는 것은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폭은 어느 정도까지 둔화를 시킨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전세가에 대한 변동률이 크게 없다고 한다면 매매가에 대한 호가, 이 호가도 계속적으로 호가만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자 하지만 이 전세가 자체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호가 자체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에 대한 지수에 대한 어떤 변동률 자체도 내년 올해 10월 달 중순이나 10월 말쯤에 대한 지수 변동률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전세가는 거의 보합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전세가 자체의 변동률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매매가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참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전국적으로 가격에 대한 평균율은 계속적으로 좀 보합을 유지하다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지만, 특히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변동률 자체가 거의 이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 동남권, 강남 사구에 대한 변동률도 거의 서울의 어떤 평균 변동률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 상승한다는 표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이 보합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9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8월 말까지 해서 이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9월 달도 거의 뭐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률 자체, 즉 가격 지수에 대한 변동률 자체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뭐 호가가 군데군데에 아파트에 대한 호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강남 쪽에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뭐 잠실주공 5단지 이거 상당히 호재가 크죠. 그 외에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가격은 이런 어떤 지역들은 가격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그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즉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자체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소진이 됐다. 이렇게 좀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7월 달, 8월 달에 들어서 상당히 좀 급감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거래 절벽 자체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수, 즉 9월 달의 어떤 지수도 변동폭 자체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 자체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고 호가 자체는 호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어떤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급감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현재 거래량은 거래가 이제 절벽 형태로 좀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거래량이 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거죠. 그런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 6월 이전까지는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터질 수 있다. 즉 매매가 자체가 평균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추이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가격에 대한 지수 변동률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지수 변동률이 지금 현재 뭐 상승을 이렇게 뭐 그래프로 크게 뭐 그려서 그러는데 상승폭 자체가 크게 좀 둔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 자체가 크게 둔화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올해는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봐야 현재 좀 전세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폭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일대의 전세 변동폭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이 전세 가격에 대한 어떤 지수 변동률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올해 말부터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파트를 좀 구입하거나 지금 현재 무주택자로 해서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이냐, 즉 아파트가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무주택자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분양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분양 형태의 그 아파트,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개 단지의 그 경쟁률이 뭐 100대 1을 넘어섰죠. 과연 경쟁률에서도 상당히 좀 치열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것을 좀 달리 좀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분양 쪽을 좀 오히려 분양 형태로 해서 내가 그 무주택자를 좀 벗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이 청약홈, 즉 한국감정원에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이 청약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현재 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시행착오가 이 3기 신도시에 이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역철도망을 집어넣고 도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학교라든가 또 시설물을 지어놓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런 어떤 형태로 좀 바뀌게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밀어 지어놓고 이제 도로교통을 만들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어떤 불편함, 서울과에서 출퇴근이 상당히 좀 불편함, 이런 것이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 반영을 했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상당히 좀 밀접한 형태에 있고 또 이제 광역철도망, 즉 GTX 노선이라든가 기타 광역철도망을 집어넣고 이제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조금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시세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어쨌든 간에 20%에서 30% 저렴한 겁니다. 청약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 갖고 재산 형성 과정에 좀 도움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고민 상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모자르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주택자, 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이걸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회가 한번 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3기 신도시에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형태들, 또 이 3기 신도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이 스마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아파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를 눌러서 내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생체 인식 과정에서 뭐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아파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렴하게 내가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어떤 기회거든요.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은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 사적 청약 분양을 뭐 3만 호에서 뭐 3만 호 더하기 해서 뭐 6만 호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내가 사적 청약 제도를 이 어떤 청약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현재 지금 남양주라든가 하남 교산, 뭐 이렇게 과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맞는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좀 청약 홈에서 좀 제공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GTX C 노선과 A 노선, 그 다음에 B 노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쪽으로 해서 먼저 이제 그 광역철도망을 집어넣고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의 어떤 전국거리, 강남과의 어떤 직장의 어떤 직주근접의 거리 자체를 상당히 좀 짧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좀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여기에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약 알림이를 좀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일이 찾아보는 것보다 어떤 청약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는 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3기 신도시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 알림비를 미리 사전에 사전 청약 알림비를 미리 신청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몇 개월 전에 어느 지역에 먼저 내가 청약을 합니다라는 것을 미리 문자라든가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떤 그 무주택의 어떤 길을 좀 벗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현재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가격이 뭐 호가를 제공했다 이런 것들은 그게 크게 뭐 이렇게 지금 무주택자들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 갖고 부동산을 내가 구입하고자 즉 실거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이것 뭐 이렇게 호가가 반영되는데 아파트를 구입해서 뭐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처지에 맞는 어떤 정확한 아파트에 대한 구입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들한테는 이번이 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아파트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주택매매 거래량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온 이후에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혼란스러울 텐데요. 조금 더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시기를 좀 기회로 만들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방향성을 잘 파악하신 후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1:1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만큼 이 큰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맞춤형 해결책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데요.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끝번호 0705번입니다. 수서 까치마을 아파트 21평을 보유하고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팔고 삼성 힐스테이트나 잠실 리센츠 33평으로 이사해서 실거주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전세를 사는 게 맞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수서동의 아파트를 매도하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어떤 쪽이 더 나을까요? 예, 일단은 뭐 실거주로 하시기 때문에 일단 수서역에 있는 까치산적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위치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뭐 리센츠 아파트 쪽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일원역 쪽에 바로 옆에 이렇게 아파트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수서역과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가격도 좀 현재 좀 많이 좀 오른 상태죠. 또 하나는 이 억세권이 수서역 앞에 이렇게 공공택지적으로 현재 좀 펜스를 쳐놓고 현재
그 공사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제 주거 편의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론역 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이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가격 반영이 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아파트를 현재 가지고 계시고 현재 조금 전세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한 주택으로 현재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이는데 일단은 요거를 좀 21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은 좀 매도 시기를 좀 잡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의 호재거리는 계속적으로 많이 살아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 반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삼성 아파트보다는 그 힐스테이트 요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그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주변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죠. 하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기준점을 보게 되면 좀 더 이 엘스 아파트 같은 거라든가 이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반영을 좀 더 유지시킬 수 있는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현재도 뭐 그런 거에 대한 가격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어떤 시기, 그런 시기가 좀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앞쪽에 잠실주 경기장 쪽 주변 지역의 어떤 마이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호재거리로 인한 호가로 인한 가격 상승폭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좀 더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떤 그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했었을 때 이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실거주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변 지역에 있는 그 호재거리 자체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엘스 아파트 또 주변 지역에 있는 이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단지 자체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격적인 어떤 그 하락 그런 것은 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격이 그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좀 더 상승폭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 강남 쪽에서도 특히 이런 게 있거든요. 주변 지역의 어떤 특정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 따라서 올라가는 것들이 주로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됐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거죠. 뭐냐면 주변에 확실한 호재거리, 또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 호재거리가 내 눈에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아파트 단지 자체가 그걸 반영해 줄 수 있는 대규모 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이 강남 앞쪽에 있는 삼성 이런 아파트보다는 호재거리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호재거리가 상당히 더 튼튼한 걸로 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격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가격 상승 폭이 하락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잠실 쪽에 있는 리센츠 아파트가 오히려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상담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승 메리트가 가장 큰 그리고 가격 하락에 대한 튼튼한 호재가 받쳐주고 있는 잠실 리센츠 쪽으로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1231번입니다. 장승배 기역 상도자이 아파트 24평 13억 6천만 원이고요. 용산 파크자이 주상복합이고 32평에 14억 원입니다. 둘 중에 매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하셨는데요. 자, 매수 고민 보내주셨고요. 상도동과 용산입니다. 가격은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인데요. 평수의 차이도 좀 있고요.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요. 자, 이사님 어느 쪽을 더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워낙 용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용산을 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하나는 주상복합 아파트고 하나는 일반 아파트인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평면 구조가 좀 뭐랄까요,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까지 또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거 만족도를 가져가면서 이 가격 상승폭을 가져가면서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장승배기에 있는 그 상도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바로 장승배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장승배 지역에 있는 상도자이 아파트는 바로 이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량진 재정비 촉진기구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가격들 자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승배기역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을 오히려 또 주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사 주변에 있고 주변에 이게 녹지 공간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면 오히려 이런 아파트들이 이 가격대를 보고 아파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용산에 있는 용산에 있는 이 아파트예요. 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다 이게 모든 게 다 호재거리입니다. 주변 지역에 뭐 정전기념법들에서 용산민족공원들이 위치해 있고요. 이 삼각 지역이 또 이제 그 환승역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안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적으로 나눠서 그 구역별로 지정해서 현재 지금 그 업무 시설들이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재거리라든가 미리 어떤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장승배기역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꼭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삼각지역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가격 상승폭을 나중에 이제 주변 지역이 좀 변모가 되는 2028년에서 2030년, 이거 지금 현재로부터 약 한 9년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죠. 그 9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게 되면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획기적으로 좀 변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하시게 되면 한 번은 용산 쪽에서 일단 실거주로, 근데 용산 쪽에 실거주로 이렇게 주상복합을 가져가게 되면 이 주거 만족도는 좀 사실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주변 자체가 좀 호재거리는 많은데 주변에 어떤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그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안쪽에다 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건 아직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뭐랄까요. 그런 부분을 좀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워낙 뭐 용산 쪽에는 호재거리가 워낙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좀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한다 그러면 저도 아마도 이쪽으로 좀 삼각지역 쪽 주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에 실거주로 하시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평면도도 잘 보시고 주변 환경도 잘 살피셔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224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 구의역 근처에 있는 광진 아크로텔 오피스텔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이고요. 전용 면적이 9.5평입니다 하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번에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가격대도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광진 아크로텔이 좀 약간 연도는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주변 지역, 즉 구의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실평수가 9.5평 정도면 뭐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좀 더 플러스 시켜서 이런 어떤 1.5룸 형태라든가 이런 투룸 형태의 오피스텔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지금 이런 어떤 임차인들의 어떤 성향을 보게 되면 가격 때문에 원룸에 산다는 것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내가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더라도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들을 좀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 더 강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뭐 나오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도 웬만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월세보증금 대출 자체가 워낙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입자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안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오피스텔을 좀 가지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셨을 때는 조금 넓은 평수의 오피스텔, 또 이제 역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1층 주변 지역의 상권 자체가 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오피스텔을 먼저 좀 구입하시는 게 낫다. 이 가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크게 이제 상관이 없다. 이제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자체가 임차인들한테 충분한 어떤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오피스텔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왕이면 오피스텔 자체도 임차인들이 그 전세보증금 대출,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 월세보증금 대출을 활용해서 자기도 넓은 것을 좀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수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는데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보다 그 부분, 임차인들에게 얼마나 수요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8948번 확인하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도 지지부진하고 해서요.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한번 전망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형은 어떨까요?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예, 저도 그 잠실주공에 있는 5단지 아파트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조합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빨리 진행돼서 뭐가 됐든 간에 뭐 내가 뭐 팔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와 살든지 뭐 어쨌든 간에 패스를 쳐놓고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거기서 서울에서도 1등주라고 할 수 있죠. 잠실주공 5단지 이런 아파트들은 진행 속도가 빨리 가다가 또 늦게 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 인내하셔야 뭔가 이제 새로운 과실이 열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바로 앞에 롯데월드가 위치해 있고요. 또 소파대로 라인에 위치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주공 5단지 하는 거죠. 근데 현재 이런 어떤 재건축이 이제 뭐랄까요,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재건축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국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주겠다, 이게 도움 주겠다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고, 또 기부 채납 비율을 용적률 상향한 만큼 좀 가져가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재건축은 많이 좀 죽었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기대치, 또 서울 안쪽에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진행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현재 지금 서울 안쪽에서 이렇게 임대 아파트들을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건축 조합원들과 의기투합해서 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주공 5단지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부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좀 솔직히 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좀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뭐 3년 있다가 진행이 되든 안 그러면 뭐 5년 있다가 진행이 되든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됩니다. 어떤 진행되는 어떤 기간 자체를 적극적으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좀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 인내의 시간만큼 정말로 이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 하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방송으로만 만나기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직접 만날 수 있는 세미나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맞춤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전문가 직접 만나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앞으로의 방향성 또 투자 전략들 해결책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2가지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상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즘에 상가 투자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쏠쏠하고 입지도 훌륭한 상가 소개해 드립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도 동선도 상당히 좋고요. 또 유동인구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1층 상가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상가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호선 동탄역에서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뭐 동탄 안쪽에서는 모든 게 다 이제 마무리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구동탄이라고 하죠. 구동탄 쪽 지역에 먹자 상권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에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또 약국으로 1층에 약국으로 현재 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약국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은 위에 이제 뭐 내과라든가 소아과, 이 병원 자체가 잘 들어와야 되죠. 안에 이제 약국으로 운영 중인 위층 같은 경우는 소아과, 내과, 또 피부과, 또 치과가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으로 현재 좀 한창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준공은 2017년도 6월달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요. 현재 약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기업의
대기업의 체인점 약국이기 때문에 하루 거의 거리지 않고 매달 초에 월세가 따박따박 아주 그냥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좀 이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또 하나는 1층 대로변, 30m 대로변에 6차선 이 대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당히 좋고요. 또 바로 앞쪽에 또 아파트 단지 약 한 1만 세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이제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좀 깨어져 있어서 이 동선 자체가 상당히 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좋은 1층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상가입니다. 또 눈으로 직접 보고 오셨으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이거는 되겠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해줘야지 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자, 그리고 월세도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수익성도 수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대로변에 위치한 1층 상가다.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입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도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동탄에 위치했습니다. 동탄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시죠.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소동탄에 좀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동탄하고는 좀 거리가 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 배후 세대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권 자체가 요 프라자 상가가 들어가고 있는 이 상가가 이게 전체적인 비율을 따졌을 때는 상가 비율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옆쪽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또 동탄역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그 아파트 총 하게 되면 약 한 1만여 세대가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의 상가가 이 프라자 상가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아파트 배후 세대로 이 부채꼴 모양 형태로 좀 되어져 있고 상가 자체, 즉 프라자 상가가 들어오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좀 작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아파트 세대가 이 상권을 이용하는 지역들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안에를 좀 더 보시게 되면 이쪽에 그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이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이 동탄역을 기점으로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동탄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소동탄역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안쪽으로 해서 이 트램선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트램선 자체가 이 서동탄에서 이 동탄역을 지나서 이 아래쪽으로 좀 이어지게 되고 오산과도 또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트램선 자체가 이제 확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상권 자체로 이 물건 자체가 지금 이 트램 자체가 좀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치가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최종안이 나왔는데요. 이 망포 이 연장 구간 약 한 1.77km를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경제성 자체가 0.89에서 0.92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호재거리도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동탄에 있는 1층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가에서는 무엇보다 입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사진 보셨잖아요. 정말 아파트 배후 수요가 충분합니다. 거의 이 상가가 이 아파트 수요, 마녀 세대의 수요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진 보는 순간 좀 든든하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이 상가를 좀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입지 같은 모습도 확인하고 오셨고요. 또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가치 상승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가에 대한 모습 확인해 보면서 가격 전략 해보겠습니다. 네, 그 건물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본 물건은 이렇게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바로 앞쪽에 건물집 바로 앞쪽에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런 또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이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약국이 좀 1층에 있다는 것은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만큼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고 그만큼 또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1층 약국 상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약 한 1만 세대가 주변 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 먹자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도 상당히 좋고요. 또 1층이 약국으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층에서부터 10층까지는 이 내과라든가 피부과, 이 소아과와 치과가 현재 지금 입점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학원가와 그다음에 이 병원과 이렇게 섞어져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로변에 위치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양쪽으로 횡단보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가시성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 동선 자체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상 가격은 10억 9천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현재 그 1억 7천만 원에 월 24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대출은 현재 지금 4억 8천만 원 정도, 현재 지금 3% 정도로 현재 지금 대출이 약간 3%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3% 대출 이자가 3%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상 임대가와 대출액을 활용하시면 실제자금 약 한 4억 4천만 원에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좀 가져갈 수 있는 1층 상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이 생기셨다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려 있습니다. 자, 김광섭 이사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는데요. 위치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입니다.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치고는 이 투룸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조금 선호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9호선 둔촌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이 유명한 또 시장의 바로 옆에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하 1층과 지상 17층 구매의 투룸 구조입니다. 또 9호선 둔촌역에서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걸음으로 약 한 3, 4분 정도 거리인데 약간 그런 그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이 오피스텔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대로변 쪽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 자체가 약 한 3억 초반대입니다. 약 한 3억 1천만 원이 안 되는 3억 850만 원에 구성되어져 있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자, 앞서 상담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임차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가 풍부한 오피스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바로 그런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 인프라도 충분하고요. 또 투룸 구조라는 점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입지 알려드리면서 호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입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등촌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등촌역 쪽에는 앞으로 이 광복 횡단선이 들어가는데요. 이 광복 횡단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환승역이 되는 거죠. 그만큼 등촌역이 앞으로 이 9호선 라인, 이거 서부권에서 9호선 라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뭐 상암권역이라든가 마곡권역, 또 이 목동권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층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좀 그 배우 수요를 좀 보게 되면 임차 수요를 좀 보게 되면 이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약 한 4만 명 정도,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임차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 한 4만 5천 명 정도가 현재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앞쪽으로 해서 이제 월드컵 대교가 이제 준공 예정인데요. 월드컵 대교가 이제 완공이 되면 문산간 고속도로하고 또 직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런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폭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광복 횡단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목동에서 시작돼서 이 청량리역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 광복 횡단선의 특징은 뭐냐면 직장인 수요층과 대학가 수요층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복 횡단선 같은 경우는 일반 노선도 쓰고 급행 노선도 쓰는, 즉 현재 지금 9호선처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횡단선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환승되는 역 자체가 앞으로 급행이 쓰는 노선이다. 즉 9호선 등촌역이
현재 좀 일반 노선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급행 노선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 한 2025년 정도면은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 등촌동 쪽 등촌역과 이 목동 쪽 주변 지역, 즉 등촌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등촌로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지가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오피스텔도 지가 상승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폭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월드컵 대교가 위치해 있는데 이 월드컵 대교가 이 내부 순환도와 서부 간선도로 이 공항로하고 바로 좀 직결이 연결됩니다. 그만큼 많은 어떤 그 수요층들을 좀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월드컵 대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큽니다. 또 건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30m 도로와 6m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용도 자체가 근생과 도생으로 좀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충수는 지하 1층과 지상 17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이제 그 주차 공간을 주차 빌딩으로 좀 만들어서 이 전체적으로 좀 쾌적한 공간을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크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가 폴리싱 타일로 해서 하얀 폴리싱 타일로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넓은 그런 어떤 쾌적감을 준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그 안방과 작은 방 자체가 좀 크게 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다용도실 자체를 화장실 쪽으로 뺐기 때문에 작은 방 자체도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이제 그 위에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 또 하나는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3억 850만 원입니다. 현재 그 전세가 약 한 2억 7,50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금 자체가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월세를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 또 현재 월 90만 원에 월세가 맞춰져 있는 오피스텔도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활용하셔서 월세 수익을 좀 넉넉하게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세권이어서 위치도 교통도 굉장히 좋고요. 계속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수요층을 계속 끌어모을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또 신축이고요. 위치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을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를 활용했을 경우에 실투자 금액도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1대1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와 1대1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맞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꼼꼼한 진단해드릴게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투자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또 팔 때를 염두에 두고 사야 된다라는 등등 뭐 여러 가지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한 때일수록 이 나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나만의 원칙 세우기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